누군도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신을 믿는 힘, 주변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회의적인 목소리로 가득 찬 방,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꿈을 비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실패와 성공 사이의 미세한 경계가 운명에 의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믿으려는 결심에 의해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정의입니다. 상황을 초월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공. 철학의 위대한 설계자 중 한 명인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실패가 사실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박수나 외부의 승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막연한 희망이나 일시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목적과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내면의 불꽃이며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믿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고방식이라는 비옥한 땅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위대한 업적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렌즈입니다. 미래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모든 모퉁이에서 장애물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와 결단력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동차 대중화의 선구자였던 헨리 포드는 대중을 위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 때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하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그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설득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의 연료이며 그것 없이는 가장 잘 짜여진 계획조차 마비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월트 디즈니를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그의 거대한 테마파크 구상이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상상력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너무 확신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디즈니의 유산은 자신을 믿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명확성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삽니다. 막연한 욕망과 흐릿한 야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명확성이 없다면 믿음의 힘은 산만함과 끝없는 수단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고 수많은 개인적, 정치적 실패를 겪었지만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를 끝내고 연방을 지키겠다는 그의 명확한 목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확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부터 시작합니다. 직함, 역할, 사회적 기대 너머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답변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물론 이런 명확성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 취약함,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인이 원석을 깎아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듯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다듬어야 합니다. 명확성이 확립되면 비전이 나타납니다. 비전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대이며 우리가 창조하기로 결심한 미래의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세상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상상해 수백만 명을 그의 비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는 인종평등에 대해 말하지만 서로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형제들이 평화롭게 나란히 걷는 정신적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비전은 문화적, 정치적, 감정적 장벽을 넘어 한 나라 전체를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아무리 영감을 주더라도 행동 없이는 힘을 잃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행동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촉매제입니다.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산업 구상이 아무리 위대했다 해도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네기는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습하고 적응하고 전략을 수정하며 현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비전과 행동의 조합이 그를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기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규율. 규율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우리의 지속력을 강화하는 근육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역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전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많은 이들이 버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일관성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바로 이 규율이 그녀로 하여금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규율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규율이 우리를 집중하게 한다면 감사는 현재와 연결해주고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종종 우리는 다음 목표에 너무 집착해서 이미 이룬 진전을 간과합니다. 현대 기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막대한 실패를 겪었으며 공동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련에서 배운 교훈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몇 년 후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회사를 새로운 혁신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에게 유연성을 가르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적응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번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력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에도 적용됩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준비된 상태로 배우고 적응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피할 수 없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부당하게 수감된 후 복수심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증오가 파괴적인 순환을 계속할 뿐임을 알았기에 더 어려운 길인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회복력은 단지 한 나라를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과 목적을 유지한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속적인 학습에 도달합니다.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결코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찾고 기술을 연마하며 시야를 넓힙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매혹시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매우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이 끝없는 호기심은 그가 독단적인 생각을 질문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한때 영원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여는 데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굳건한 사고방식을 키우고 믿음을 명확성으로 다지고 비전을 구체화하고 규율 있게 행동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회복력을 보여주고 학습을 멈추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특별함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자신을 믿는 힘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설정한 한계와의 싸움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 일어서세요. 등을 곧게 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세상이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결심의 결과는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계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크기입니다.